에 대해서 언제쯤 될 거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그쪽 시장의 비전을 가지고 끌어가야 돼요.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처럼 아무도 보이지 못하는 거를 보고 끌고 가는 거예요. 메타는 그런 면에서는 선명성이 약간 흐릿하긴 하네요. 특히나 이제 회사가 몽땅 다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되게 의아했던 게 MS랑 메타가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세상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 1, 2위로 꼽히잖아요. 근데 둘이 협업을 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각 분야가 다르니까 네. 메타버스라는 거에서 협업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퀘스트를 통해서 VR 환경을 만들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싶다. 줌으로 회의하는 것보다 이거 쓰고 회의하면 더 잘 보일 수 있고 동작도 다 보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업무용 솔루션이 더 필요할 텐데 이 업무용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급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는 메타버스의 비전과 메타가 보는 메타버스의 비전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네. 그 메타버스 안에서 결국 사람들이 게임을 할 거고 결국 사람들이 업무를 할 거니까 그렇죠. 컴퓨터가 있고 OS가 있고 브라우저가 있고 서비스가 네. 있다면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게임과 업무 이 두 개로 먹는다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탕 메타버스 자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기에 디지털 커런시까지도 생각하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30년 개발자 짬밥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막 설왕설래 하잖아요. 10년 걸린다 안 온다 아니면 금방 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각도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예를 들면 VR인가 아니면 메타버스는 다 3D여야 되는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보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 실생활을 바탕으로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날로그 라이프 아니면 아날로그 앤 디지털 약간 섞여 있는 라이프 그리고 이제 디지털 라이프 세 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날로그 라이프는 저희가 이제 길 가다가 빵을 사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럼 네. 끝나는 거죠. 네. 아날로그도 아날로그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았던 네, 방식. 네. 근데 이제 디지털 투 아날로그는 O2O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이게 섞인 거죠. 뭐 쿠팡에서 뭐 사고 네. 배달 앱 시키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에서 돈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날로그로 물건이 오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디지털 투 아날로그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전체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반이 안 돼요.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휴대폰 비용 내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 다 디지털 이코노미에 들어가요. 디지털과 관련돼 있으면 전부 디지털 이코노미에 넣는데 아직도 이게 반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디지털 전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사요. 아니면 게임에서 뭔가 아이템을 사요. 그거는 현실 세계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거기서 사서 거기서 소비하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 전체 규모에서 보면은 0.1%도 안 돼요. 아직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디지털 투 디지털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지금도 근데 생각해 보면 하루 시간 쓰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디지털에 쓰고 있어요. 웹툰을 읽고 넷플릭스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이모티콘을 사고 친구들하고 채팅을 하고 그렇죠. 아바타 꾸미고. 네, 그런 게 다 디지털 투 디지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더 보내요. 이미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재화도 그쪽으로 점점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디지털 커런시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아날로그 세상에는 저희가 빵을 사도 네. 사실 이게 돈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저희가 남한테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저희가 이모티콘을 사면 끝인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에서 내가 엄청나게 비싼 아이템을 썼어도 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이 경제 규모가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라 그러면 철광석을 왕창 사놓건, 청바지를 왕창 사놓건, 뭐 신발을 샀다가 팔건 모든 재화는 네. 다시 순환이 되는데 디지털은 그게 안 돼요,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결국은 이제 디지털 커런시라는 공통 재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살 때도 이걸로 사고 내가 이모티콘 산 거는 친구한테 팔 수도 있어야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그 안에서 경제가 운영이 되는 거고 내가 게임에서 뭔가 아이템을 샀다가 나중에 그 아이템 팔아서 다른 걸로 바꾸고 그걸로 다른 게임을 할 때 다시 또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그려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약간 아날로그 커런시를 반을 받을 수도 있지만 디지털 커런시를 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디지털 커런시만 벌어서 디지털에서 라이프 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커런시를 이제 아날로그 커런시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일부 바꿔서 먹고 사는 데는 쓰고 네. 실질적으로 내가 즐기고 뭐 하는 것들은 디지털에서 쓸 거니까 아날로그로 바꿀 필요도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예를 들면 뭐 옷을 사는데 돈을 쓴다. 근데 나중에 메타버스가 아주 잘 돼서 디지털에 들어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낸다. 네. 그럼 옷을 살 이유가 없겠죠. 뭐 차라리 그 화상 회의할 때 뭐 배경 그림 이쁜 거를 사겠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실생활에서 돈 쓰는 거는 먹는 거라든지 이제 뭐 주거 비용 아니면 뭐 병원 비용 이게 계속 줄어들 수도 있는
있는 거고 네. 디지털 이쪽에서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다 할 거라 뭐 여행도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좀 공감이 되는 게 카카오 페이에 들어있는 돈 아니면 네. 뭐 네이버 멤버십 포인트로 들어있는 돈들 예전에는 들어오면 바로 현금으로 바꿨거든요. 제 통장으로 보냈는데 요새는 그냥 냅둬요. 어차피 또 거기서 쓸 거니까. 그런 세상이 벌써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단추는 많이 끼워졌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각종 이제 디지털 에셋들을 이제 샀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도 여관을 다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벗는 모든 아이템은 그 회사 소유인 거예요 아직도. 저희는 그 아이템을 우연히 발견해서 사용만 하는 거지. 근데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우리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게임에서는 제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도 우리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회사 건 거예요. 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아이템이고 그 회사의 게임 서버가 꺼지면 이게 사라지기 때문인데 그쵸.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할 거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디지털 에셋도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고 통합 디지털 커런시가 나와서 연결을 할 것이고 네. 결국은 정부의 도움 같은 걸로 디지털 커런시와 아날로그 커런시의 연결 고리를 만들겠죠. 근데 실제로 이걸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유로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심지어 아마존 같은 것도 컨소시엄에 조인해서 어떻게 디지털 유로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달러 고민하고 있고요. 결국 기존의 국가들이 화폐라는 놀라운 제도를 가지고 관리를 했다면 이게 디지털 세상에 와서도 이걸 관리를 해야지 그냥 그 안에서는 니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메타가 리브레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표준 화폐는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었는데 미국 정부에 사지 마. 그러니까 바로 끝나버리는 거죠. 한쪽 축이 무너져 버렸네요. 결국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려고 많이들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 정부가 먹게 될 것이다. 정부를 벗어나서 디지털 커런시를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넥슨에 지금은 모든 게임들이 따로따로 놀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게임들이 같은 코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게임에서 아이템을 가졌다가 팔고 넥슨 코인으로 바꾸고 그걸 다른 게임 가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 게임사들이 뭉쳐가지고 우리는 모든 게임에서 하나의 코인을 쓸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에 CJ1 같은 게 합작을 해서 자 이게 CJ1 포인트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CJ1으로 가서도 뭘 할 수 있고 이걸로 이제 빵도 사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가 아날로그 커런시로 변환을 하면 문제지만 디지털 커런시로 아날로그 에셋을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 재화를 사는 거는 네. CJ1 포인트처럼.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지금 이렇게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나 흩어져 있던 것들이 계속 통합이 될 것이고 네.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 에셋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표준 디지털 커런시로 통합해라. 뭐 이런 싸움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CJ1 같은 좋은 이제 멤버십이라든지 뭐 게임 회사들도 자기네 포인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움직임들이 다 이쪽으로 가서 결국은 다 통합돼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게 메타버스의 이제 큰 축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뭐 웹3니 NFT, 블록체인 이런 거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세상이 있어야 메타버스가 가능하겠군요, 확실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인터넷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강자들이 많이 있지만 네. 표준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다 그러면 정확히는 웹이라 그러면 이제 HTTP라는 표준 프로토콜이 있고 다 그걸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표준 프로토콜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각자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리고 각자 코인인 거고 그거를 이제 연합시켜 주는데 결국은 오픈 표준 프로토콜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표준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회사들이 다 연합해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이 와중에서 어느 한 회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프로토콜에 니네들이 다 맞춰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했을 때 예를 들면 넥슨에서 아이템 팔아서 돈 만든 걸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고 그거를 CJ1 포인트로 바꾸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진 표준은 이 모두가 동의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느 한 회사가 제안해서 만들었고 들어오는데 이거 이 회사가 마음대로 바꿔버린다. 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타도 리브레를 만들 때 정말 많은 회사들을 참여시켰고 뭐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달라들었지만 정부가 이건 위험하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멈추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큰 비전 이제 메타버스란 무엇이고 네. 결국 메타버스를 다시 정의하면 우리가 디지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네. 것 자체가 이제 메타버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시간 쓰는 것과 디지털에서 시간 쓰는 게 나눠진다면 이 디지털에서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 그게 메타버스의 정의가 될 거고 그 안에서 결국 이제 커런시가 뭘로 통일될 것이냐 네. 요게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예를 들면은 이제 디지털 커런시를 만드는데 이제 크립토 커런시 같은 거를 쓸 거냐 크립토 커런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돼 있고 그리고 디지털 에셋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디지털 에셋들을 철저하게 누가 뭘 샀고 누가 이걸 가지고 있고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를 NFT 같은 걸로 유지를 할 거냐 그래서 결국 뭐 NFT나 뭐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커런시들은 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고
그게 안 되는 건 않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방금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를 구현하는데 제일 합리적인 기술인가? 그리고 이 기술이 충분히 미래에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이제 오픈 스탠다드로 모두가 들어가서 기여를 하고 확장이 가능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언제쯤 될 거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뭐 옛날에 그런 팜OS가 있었어요. PDA라는 게 있었고 네, 거기에다가 PDA. 이렇게 사람들이 글자 쓰면은 막 인식하고 저는 이 팜OS는 이제 혁신이라고 봐요. 글자를 쓰던 거를 네. 그전에는 알파벳을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그래피티라고 글자 쓰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알파벳을 모양을 좀씩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인식하기 좋게. 근데 그것도 놀라운 혁신이었고 그걸 통해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성공을 했는데 이런 혁신은 놀라운 거지만 사실 대중성을 가지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전기자동차는 옛날에 나왔어요. 혁신적이었지만 대중성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사용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게 나오는 게 왜 사람이 이렇게 기계가 시킨 대로 글자를 써야 돼? 아니라 사람이 편하게 손으로 하는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사용성이 개선이 됐을 때 시장이 확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용성이 이렇게 확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그쪽 시장의 비전을 가지고 끌어가야 돼요.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처럼 아무도 보이지 못하는 거를 보고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계치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화면도 좋아지고 뭐 터치도 좋아지고 뭐 배터리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임계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엄청난 그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거기를 이끌어가면 거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은 많이들 해요. 뭐 오큘리스 같은 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뭐 팜OS 같은 혁신적인 거고. 근데 이거로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기술적으로도 임계치를 못 다더란 것 같고요. 부족한 게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끌고 가는 비저너리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본인이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가 있고 그걸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이것도 열심히 만들고 저것도 하나 만들고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게 다 모였을 때 이제 큰 그림 어떻게 되냐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커버그가 아까 말씀하신 잡스나 아니면은 머스크처럼 내가 끌고 갈게라고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다음에 회사에 나오는 제품 두 가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가 이런저런 데서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은 로봇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로봇이 중요하다. 뭐 인공지능 중요하다. 네.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뭐 테슬라 봇 결국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미래가 좀 보이고 하지만 메타는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저커버그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오는 제품들이 뭐 오큘리스 퀘스트 같은 것도 나오고 아직은 이것만 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좀 더 메타버스로 간다면 물론 이제 리브레를 통해서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메타버스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고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우리가 결국 이 디지털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결국은 이제 디지털 커런시죠. 디지털 커런시와 이 연결 그 안에서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커런시를 가진 아이덴티티가 여러 서비스 쓸 수 있는 메타버스 컨소시엄 같은 걸 만들고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그게 이제 VR에서 구현이 될지 아니면 뭐 텍스트로 구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끌어가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갖 특허를 다 공개해버렸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놀라운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계가 발전을 해야 우리가 그걸 다시 쓴다.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의 이제 맏형이 되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걸 오픈하고 업계를 끌어가는 모습을 좀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더 많은 그 활동과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좀 더 사람들 설명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가 뭐를 하고 있는지 회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좋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제가 잘 모르겠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존에 1년 후, 3년 후, 5년 후가 좀 예상이 된다. 뭐 1년 후에 뭐 할 것 같고 3년 후에 뭐 할 것 같고 그림이 나오면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보유를 할 수 있겠죠. 믿고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래가 보이니까. 네. 근데 5년 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3년 후는 알 것 같아. 그럼 3년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메타에도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결국 본인이 메타가 1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 3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 5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 그러면 메타 회사의 경영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제품을 내고 있을까? 그림을 그려보시고 저는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오늘 팩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그 판단에 의거해서 사실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저번에 말씀해 주실 때 애플 같은 경우는 5년 지나고 나서도 아마 계속 휴대폰은 잘 팔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선명성이
약간 흐릿하긴 하네요. 현실적으로 뭐 틱톡 같은 애가 너무 치고 올라와서 네. 매출이 좀 빠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서비스들은 갈 길이 멀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회사가 몽땅 다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투자라는 게 100% 되는 투자도 있는데 위험을 걸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이게 된다고 믿으면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디지털 커런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개발자로서 코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여쭤보시면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사실 이 시리즈를 쭉 보시면 저희는 항상 이제 약간 회사 그리고 회사의 제품, 회사의 비전 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했잖아요. 네네. 암호화폐는 저는 그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길거리에 돌들도 수석이라고 사서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표 수집이 꽤 인기였고 그 우표들이 되게 비쌌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한순간 우표를 저희가 안 쓰게 되면서 우표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 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우표 가격이 별로예요. 정말 희귀한 게 아니면 실제로 그게 이런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빵처럼 게임 아이템처럼 의미가 있다면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석이나 이런 네.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판단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품을 보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암호화폐는 그게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는 거 열심히 하기도 힘든데 뭐 모르는 거를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이 없고 주변에도 물어보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라. 하지만 나는 이거에 5년 후 10년 후가 뭐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다. 확실히 그 선명한 거를 사야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공부를 해야 이걸 진짜 계속 장기 보유할까 아니면 정리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게 판단이 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코인 쪽은 그게 조금 쉽지는 않겠군요. 쉽지는 않죠. 예. 다만 암호화폐가 디지털 커런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용이 높아요. 운영 비용이.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운영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옳으냐. 그리고 이게 의외로 투명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돼 있으면 투명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술을 어쨌든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오픈 프로토콜이냐, 비용이 굉장히 낮으냐,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인정할 거냐.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정부 인정도 좀 어려울 거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네. 또 오픈 프로토콜도 아니다 보니까. 아까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수석값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걸로 돈 번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 이게 과연 메타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네. 계속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신기 있게 맞춰주신 테슬라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메타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웹3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은 넷플릭스가 되겠네요. 한번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